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후 강력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잘 뜯어보면 조정장에서의 반등에 불과했죠. 미국 증시 또한 오전장은 조금 반등이 나온 듯 했으나 유럽 시장 마감 무렵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해서 A형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감마 플립 포인트인 S&P 선물 5040포인트, 그러니까 S&P 지수 기준으로는 5000포인트는 지켜서 마감했어요. 자, 이제는 시장이 언더슈팅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볼 만한 가격이 되긴 했는데 단지 타이밍이 문제죠. 이번 주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참, 그리고 영상이 스크립트를 좀 미리 좀 시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있어요. 여기를 가입을 하시면 한국 시간 오전장 8시 45분 이전에 이 시황이 스크립트를 미리 보실 수 있어요. 또 텔레그램 채널로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했지만 생각보다 갭 다운이 작았어요. 야간 선물 하락분보다 더 위에서 출발했고, 게다가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바로 위로 돌려놔서 하루 종일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중에 9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또 이 현물은 5,700억 이상 매수했다고 하면 이거 현 선물 동반 매수니 바닥 신호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바닥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한 내용부터 보죠. 오전 12시까지 9천억 선물 매수를 한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얼마 증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 선물 매수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 이렇게 줄인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또 감소해서 놀랍게도 6,700계약이나 감소해서 지금 24만 4천 계약이에요. 제가 25만 계약 이하로 내려갈 때도 이야, 이거 정말 시장 텅텅 비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월물 막 시작했던 3월물 롤오버 마치고 났을 때 이 수준이죠. 한마디로 우리 시장에서 기본 해지 수량 말고는 우리 시장에 지금 포지션을 새로 실은 트레이더들은 없다고 봐요. 즉 오늘이 선물 매수,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단타용이었고 그나마 장기 롱 포지션도 계속 포지션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다라고 봅니다. 현물 매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외국계 회사에서 커브하기 시작한 이 변압기 관련 주식인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에는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삼성전자는 760억밖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갭을 이슈가 있었고 여하튼 기존이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인 매수는 잠시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선물 베이시스인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간만에 일중 추세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드러났지만 여전히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5포인트 저평가 상태죠. 물론 최근 마이너스 0.8포인트까지 저평가된 것을 비하면 많이 좀 좋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형국은 아니죠. 그래서 코스피 롱 포지션 잡고 밀어붙일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옵션 시장을 보면 간만에 지수가 스트레이트 급등을 하면서 풋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나는가 했는데 정말이지 이번은 단단히 쫄아붙은 것 같아요. 극외 가격이나 풋 미결이 좀 늘었지 델타 값이 높은 미결은 좀처럼 늘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풋 거래량 중 의미 있는 거래량 없었어요. 오히려 시장 상승에 그동안 닥치고 콜옵션을 팔았던 투자자들 일부가 부지런히 롤링업 해지를 하면서 콜옵션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특히 어제 오후에 지수 하락에 콜옵션을 팔았던 투자자들 위주로 콜옵션이 좀 롤링업이 나왔는데 신규로 롱 지르거나 풋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레인지는 여전히 370에서 350 구간 형성하고 있는데 선물이 368 가기 전까지는 콜매도자들이 웬만해서는 손절을 안 할 것 같아요. 한편 야간 선물 시장은 3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357선으로 주저앉았는데 참 애매한 위치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주는 일단 반등다운 반등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뭐 시장이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방향성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일답게 시가 갭 상승했던 것들을 모두 다 눌러버렸고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어요. 물론 미국 세션 개장 후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시가선 부분까지 제법 강하게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지만 유럽 증시 마감 후에는 당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고 말았어요. 유럽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맴돌고 있으면서 변동성을 붙잡아 두고 있죠. 옵션 만기 영향이라고 보긴 하지만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이후에는 그동안 시장이 붙들어둔 것을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변동성 선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슈팅을 남겨놓고 있는데 금요일에 증시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변동성 상승한다. 그러면 금요일 미국 세션 시작 후에는 그동안 버티고 있던 시장이 한꺼번에 손절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어제 기술적 죄송합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어제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통화들 유로나 엔이나 파운드나 오지달러 같은 비달러 바스켓 대부분이 가벼운 조정을 받았어요. 통화시장에서 이런 조정은 그닥 불편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꺾이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실제로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나름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장중 강세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기술적 조정이 나왔죠. 엔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잠시 154엔 깨느니 많이 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와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어요. 자, 금요일 일본 CPI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됐는데 이게 3월 춘투이 임금 인상 결과가 반영될 것 같은데 만약에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이나 나온다. 그러면 엔화가 좀 시원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월 대비 0% 나온다거나 이러면 YY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러면 실망 매물 나오겠죠. 하지만 진정한 엔화 강세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엔화 콜옵션 4분의 1 토만 나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콜옵션은 여전히 상당한 고평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물 엔화 롱배팅은 아마 거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나 움직이지 않을까 해요. 참고로 어제 BOJ의 노구치는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이런 것이 심화되고 물가 압력이 커지면 시장 개입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CPI가 올라도 엔화가 안 움직인다? 야, 그러면 누가 BOJ 믿을까 싶기도 해요. 자, 물론 금요일 유럽 세션이나 미국 세션에서 엔화가 움직이는 게 진짜 파워풀한 엔화 개입이고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 시장 개입은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당장 엔화가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눌림이 나왔어요. 또다시 2년물, 미국 2년물이 5% 가까이 다가갔죠. 채권 시장 눌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22의 클라스 노트 또 유아임 나겔 이런 총재 발언들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봐요. 특히 22의 그 빌레로이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매 회의마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채권 시장은 출장 눌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채권 시장을 눌렀다라고 보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새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 연준의 그 존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는 시급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버렸죠. 그래서 채권이 또 눌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채권이 미국 세션 초반에만 눌려서 출발하고 나서 반등을 못했지 더 이상 눌리진 않았거든요. 지금 2년물 5%라는 굉장히 막강한 배리어가 있는데 이미 글로벌 증시 중 이머징 인덱스는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S&P 500이 YTD 수익률 또한 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2년물 국채가 5%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4월 들어서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조정받고 있는데 S&P 인덱스가 만약 5,000포인트 깬다. 그러면 시장은 더 이상 채권 가격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2% 넘는 상승을 하면서 이상적인 숏스퀴즈장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화요일 상승 추세 좀 흠집이 난가 싶었는데 오늘 강력한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이유라고는 지금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고 있는 구리 컨퍼런스에서 구리가 1만 달러 넘긴다에 베팅하는 낙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아직은 톤당 9,600달러 수준이라 1만 달러까지 좀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시장은 거의 슈팅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금요일에 구리가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구리는 주봉상 5%짜리 장대 양봉 만들 수 있겠어요. 다만 골드만삭스는 구리 강세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투기적인 수요가 붙어있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또 재련소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시황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펀더멘털리 구리 가격은 이거나 많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코로나 기간에 구리 가격이 급등했죠. 그런데 시장에 건 돈이 푼 결과고 그 이후 2년 동안 기간 조정 거쳤다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톤당 10,000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기름은 옵션 만기 다음이나 장중 위아래 꼴이 달면서 의미 없는 등락을 했는데 다음 주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기름은 80달러를 향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85달러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매물 압력에 시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옵션 만기주다운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초반에 잠깐 눌리고 나서 스트레이트 반등을 한 것은 우리 증시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공통된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기술주의 약세가 문제였죠.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유럽 증시는 베타가 낮은 종목들이 포진해 있고 미국, 특히 나스닥은 매니피션트 7을 비롯한 고베타 종목들이 그동안의 시장 상승을 견인해 온지라 어제 ARM홀딩스 등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중요 이평선을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오면서 나스닥은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고요. 결국 유럽 마감 때까지만 스트레이트 반등을 한 미국 증시는 이후 계속된 매도 압력에 시달리면서 결국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후장에 S&P 선물이 5040포인트는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는데 멤버십 대상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SPX 인덱스 5000포인트로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 옵션이 당일 감마 플립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해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자리를 오후 내내 지키려고 했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장기 월물, 그러니까 빅스 28일짜리 빅스로는 뭐 S&P가 5천을 깨든 말든 해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당일 제로 데이트 옵션은 무조건 오늘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음날 깨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오후에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자, 또 하나 특이했던 것은 변동성 선물 5월물 흐름이에요. 오늘 S&P 장중 진폭은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러나 변동성은 의외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 때까지는 어떻게든 5,000포인트 지키지만 만약에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밀린다? 이거는 대형 급락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이미 S&P는 3월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상황이고 4월은 지금 2주 정도 거래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지나치게 매도 압력이 거세요. 그래서 본격적인 변동성 매수 엣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 종목 흐름을 보면 오늘 ARM홀딩스 마이너스 2.7, 마이크론 마이너스 4.2, 브로드컴 마이너스 2%, 이 죄다 이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예요. 얘가 1.9% 하락을 해서 AI 내러티브가 생각보다 꽤 오래 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메타는 최신 AI 모델인 라마3를 공개하면서 오전장에 3% 넘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 상승폭 상당량 반납했죠. 다음 주에 메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메타마저 눌리게 된다. 그러면 AI 내러티브 확실하게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방금 애프터마켓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었는데 1분기 가입자 수가 16% 증가하고 EPS도 컨센서스가 4달러 후반이었는데 5.28달러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5% 쳐맞았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도 주요 중기 이평선들을 깨는 흐름에 동참했는데 이거는 최소한 조정장이 시작된 거죠. 변동성 선물 매수분을 아직도 홀드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흐름도 있었어요. 웰스파고가 2.62%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죠. 이번 주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좀 눌렸어요. 웰스파고 눌렸는데 이후에 꾸준히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작년 SBB 사태 때 웰스파고는 자산을 덜 인수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영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골드만이나 JP모건은 작년과 올해 과다하게 올랐죠. 근데 웰스파고는 그에 비하면 좀 덜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 바스켓 내에서의 종목 조정 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 비중 축소하면서 타 업종에서 저가 매수가 유도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8% 하락을 해서 출발했는데 마감했는데 전일 당겨놓은 지수를 전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3포인트 정도 갭 다운 날 텐데 여기서 매수가 아니라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오전장 A형 반등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레버리지 관리 문제고 어쨌든 올라올 때마다 매도 쳐야 되고 시가는 일단 매도로 진입,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어제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어제 50포인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장 바닥친 거 아니냐,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 바닥친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개의치 말고 갭다운에 숏으로 문대줘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풋옵션이 폭발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고민돼요. 어제 풋옵션이 다이어트도 했지만 수요일 종가 무렵 고평가된 것을 눌러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전장 갭다운에는 외가격 풋옵션은 얼마 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장에 풋옵션 살아난다, 그러면 시장은 제법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시초가 갭다운 이후 바로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354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한참 횡보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오후장이 반등 실패한다. 그러면 그때는 외가격 풋옵션도 살아나고 따라서 등가격을 제외한 외가격 풋옵션 매수 베팅은 최대한 기다렸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숏마인드 갖고 있어요. S&P가 주봉상 하락할 만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더 언더 슈팅 준다 그러면 슈팅의 강도가 강할수록 반발 매수세도 강할 것을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죠. 미국 증시 또한 오전장의 흐름보다는 오후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나름 반등 시도가 있다가 오후장에 하락할 때가 진정한 풋옵션 감마 폭발을 보여줄 것 같아요. S&P 지수는 화요일이 첫 번째 하락 이후로도 지금 1%밖에 안 내려와 있어요. 변동성은 화요일이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죠. 공교롭게도 금요일은 미국 증시의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의외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이 신나게 눌러놓는다. 그럼 오후장에는 장 마감 무렵 난데없는 콜옵션 급등 이렇게 해서 주봉 아래꼬리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전장에는 나름 반등 시도했다가 오후에 못 버티면 풋옵션을 크게 폭발시키는 그래서 한 주의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모두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는 옵션 만기와 관련된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주는 저가 매수하지 말고 옵션 만기를 잘 넘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